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실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이라고 해서 당사자 간의 구두로 약정을 하거나, 그리고 그냥 가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약이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계약이라는 거는 우리 민법 규정이 없어요. 이거를 기율하는 법률도 사실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계약금을 과연 기존에 우리 계약금 알고 있는 계약금의 법리에 따라 이 가계약금도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전세 계약을 몇 번 해봤는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가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공인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가계약이란 형태로 이 계약에 양 당사자를 묶어놔야지 나중에 이분들이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계약이 이제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가계약을 좀 강요, 권유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가계약은 사실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가계약도 사실은 계약이라는 형태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의 구속력이 적용되고 계약의 해지의 자유가 좀 제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가계약을 원한다,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그때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가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계약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이 가계약금에 관련된 이 하급시 판례,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좀 찾아봤어요. 과연 가계약금도 기존 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판례를 찾아봤는데, 판례 태도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가계약을 할 당시에 이 가계약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실제 계약과 유사할 정도로 약정이 됐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가계약 당시에 본계약과 유사할 정도로 계약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당사자 간에 이거에 대해서 확정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즉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질을 갖는 계약금의 일부로 보고 그만큼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 계약금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가계약을 할 당시에 최소한 당사자는 확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목적물도 당연히 확정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매매 대금, 매매를 약정을 했을 때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중도금의 금액,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 시기, 중도금의 지급 방법, 그 다음에 잔금을 언제 치울 건지, 이 정도의 내용이 확정돼 있으면 이거는 이름은 가계약이라고 하고, 또 가계약의 계약금, 그러니까 보통 매매 대금 10%인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계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정이 만약 돼 있는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줬다면 이 가계약금은 사실상 계약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계약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법리, 즉 우리 민법 565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상당의 해약금을 상대방에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요소, 몇 가지 요소, 그 요소가 확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줬다면 이 민법 565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당사자가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받은 가계약금의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중요 요소, 그러니까 계약을 확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계약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민법 565조가 적용되지 않고 이건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의 해지의 자유가 당연히 있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인 거죠. 무효화 시킬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그 계약금을 줬다면 그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가계약금을. 그렇게 법리가 적용돼요. 근데 이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계약금을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길 원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계약금은 매매 대금 10%를 계약금을 정하고, 또 가계약금은 그 10%인 계약금의 또 일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해약금이 과연 내가 현재 주고받은 가계약금이 기준이 되는지, 이 계약금, 매매 대금 10%인 이 계약금이 그게 기준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또 학급식 판례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계약금 계약이라는 계약은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요물계약이라고 봅니다. 요물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금 계약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구두의 약정,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지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계약금 계약도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지급한 가계약금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만약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해약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주고받은 계약금이 해약금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분쟁이 있고 또 사실 대법원하고 학급식 판례가 조금 이게 대척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계약금 계약의 본질은 요물계약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기준이 될 걸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가계약금은 웬만하면 체결하지 않고 안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계약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이 계약을 성립시켜야 되는 공인중개사님들한테 좀 유리한 조항이고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딱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을 받아 놓는 게 사실 매도 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워낙 매매대금이 고가이거나 이러면 사실 계약금을 지급할 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먼저 매도인한테 그 가계약금을 보내고 어떠한 이 매수인에 대한 어떤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가계약금 제도는 이처럼 약간 이제 뭐 매도인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을 이게 쉽게 받아서도 안 되고 쉽게 줘서도 안 된다. 이제 가계약금을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 가계약금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가계약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